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 낭독해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신 좋은 사람이 염라대왕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듣고서 배꼽을 잡았던 김삿갓, 이번에는 거짓말 얘기에서 경쟁에 나선 사람들의 엄청난 거짓말을 들으며 유쾌한 웃음을 후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춥기 내기를 하는 몇 사람의 거짓말이 독자들로 하여금 시선을 잡아 끄는 것입니다. 즉 함경도 고무산에서 온 김서방과 평안도 중강진에서 온 이서방, 그리고 백두산 근처에서 온 박서방, 이렇게 세 사람이 춥기 내기를 하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쾌한 웃음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세 사람의 고향을 보면은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고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자기 고장이 가장 춥다면서 그 추운 이야기를 기가 막힌 거짓말로 꾸며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놀이문화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존재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의 거짓말이 불쾌하거나 또는 실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되지 않고서 건강한 내기 문화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김삿갓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일반 민초들의 삶과 생활 양식,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체험하며 나름 유쾌한 방랑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거짓말 내기.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소이까? 그러자 늙은이 하나가 김삿갓에게 술잔을 내밀어주며 말한다. 삿갓 선생,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세 사람들은 막걸리 한 마리를 걸고 춥기 내기를 하려는 중이옵니다. 내기를 하려면 반드시 심판관이 있어야 하겠으므로 삿갓 선생은 심판관이 좀 되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김삿갓은 어리둥절하였다. 무슨 내기를 하신다고요? 춥기 내기를 한다는 겁니다. 춥기 내기라뇨? 나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세상에 그런 내기도 있습니까? 늙은이는 자신의 설명이 미흡했음을 그제야 깨달았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 여기 세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은 함경도 고무산에서 오지 그릇 장사를 해먹던 김서방이고, 이 사람은 평안도 중강진에서 소금 장사를 해먹던 이서방이고, 저기 저 사람은 백두산 근처에서 엿장사를 해먹던 박서방이랍니다. 이들 세 사람은 저마다 고향 자랑을 하다가 추운 것도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자기 고향처럼 추운 곳은 없다고 제각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추운지 막걸리 한 마리를 걸고 춥기 내기를 말로 해보라고 부추겨 주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춥기 내기를 할 판이니 삿갓 선생이 공평무사하게 심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옳시다. 그들은 각처에서 모여와 지금은 한마을에서 한형제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이다. 그러나 고향을 자랑하는 점에 있어서만은 누구도 양보를 못하는가 싶어 김삿갓은 가슴이 찡해오는 감회를 금할 길이 없었다. 고향이 뭐길래 이들은 옛날에 떠나온 고향을 아직도 그처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옛글에 이런 말이 있다. 북쪽에서 온 말은 북풍에 기대고 남쪽에서 온 새는 둥지를 남쪽까지 튼다. 비단 말과 새 같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을 때까지 고향만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자 김삿갓은 멀리 두고 온 자기 고향인 영월이 새삼스러이 그리워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향수에 잠겨있을 때가 아니므로 김삿갓은 세 사람의 얼굴을 둘러보면서 익사를 이렇게 부려보았다.
춥기 내기가 어떤 내용의 내기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이다. 그러나 당신네들은 모두가 장사꾼 출신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모두가 잘할 게 아니요. 나는 심판을 하기가 매우 어렵겠소이다. 그러자 세 사람은 한결같이 펄쩍 뛰면서 항의한다. 우리가 거짓말쟁이라뇨?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언제 들어보셨다고 우리들을 대바람의 거짓말쟁이로 단정을 내리십니까? 김삿갓은 세 사람의 항의를 웃음으로 받아넘기며 이렇게 반론하였다. 당신네들은 모두가 장사를 해먹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소? 그건 사실이요. 그러나 장사꾼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치는 것은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니요. 그들의 항의는 제법 날카로웠다. 소문에 듣던 대로 백낙천 마을 사람들은 역시 괴팍하고도 까다로웠던 것이다. 김삿갓은 그 정도의 항의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는지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대답한다. 당신네들이 만약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면 진짜 장사꾼은 못 된다고 봐야 할 것이요. 왜냐하면 진짜 장사꾼은 거짓말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법이니까요. 선생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오? 장사꾼과 거짓말쟁이를 혼동해도 유만부동이지. 우리가 촌놈들이라고 아무 말씀이나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세 사람은 제법 시비조로 나온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김삿갓은 적당히 휘갑을 쳐버리고 싶은 생각에서 껄껄껄 웃어 보였다. 장사꾼은 반드시 거짓말쟁이라야 한다는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절대로 믿지 못할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전해 내려온다오. 첫째로 늙은이가 죽고 싶다는 말은 절대로 믿지 못할 거짓말이고, 둘째로 처녀가 시집을 안 간다는 말도 절대로 믿지 못할 거짓말이고, 셋째로 장사꾼이 물건을 팔 때 미쳐서 파노라고 하는 말도 절대로 믿지 못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장사꾼이라는 말과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뭐가 다르단 말이요? 내 말이 틀린 말이요? 좌중은 그 말을 듣고 모두가 폭소를 지었다. 김삿갓에게 시비를 걸었던 장본인들도 손등으로 입을 감싸며 웃어젖혔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기는 하네요. 도대체 어느 누가 그럴듯한 말을 꾸며냈을까요? 그런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장사꾼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래요. 우리들은 물건을 팔 때마다 본전에 미쳐서 파느라고 입버릇처럼 한마디씩 해온 것은 사실이에요.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 그런 거짓말이라도 들어야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거짓말이니까 별로 나무랄 생각은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 얘기를 시작하기로 합시다. 이왕이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되도록 신바람이 나게 해주시오. 그래야만 심판을 맡아보는 나 자신도 신바람이 날게요. 그러자 좌중은 또다시 폭소를 터뜨리는 것이었다. 춥기 내기를 시작하려고 하자 함경도 고무산에서 왔다는 김서방과 평안도 중강진에서 왔다는 이서방과 백두산 근처에서 왔다는 박서방 등 3명의 선수가 김삿갓을 중심으로 빙 둘러앉는다. 막걸리가 한 마리나 걸려있는 제법 커다란 내기였다. 김삿갓은 3명의 선수를 둘러보면서 먼저 심사 요령을 이렇게 말했다. 심사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우선 그 점을 분명히 말해 두시겠소이다. 어차피 내기를 하다 보면 과장된 표현을 안 있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니까 심사의 기준은 거짓말을 누가 더 잘했는가에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3분의 선수는 되도록이면 거짓말을 신바람이나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누가 거짓말을 더 잘했는가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요. 그러자 주위에 둘러앉아 있던 구경꾼들이 또다시 와 하고 함성을 울린다. 모봉도 물덤봉 술덤봉 한 자리 끼어들면서 이건 축구 내기가 아니라 거짓말 내기로군 그래. 아무튼 우리 마을에 이런 경사가 있다니 차수인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부상으로 막걸리 한 마를 내놓을 테니
선수 제구는 모두들 거짓말을 신바람이 나게 해보라고 하고 동료의 말을 보내주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좌중에는 오래같은 박수가 터졌다. 무봉은 천하의 협작꾼이기는 하면서도 임기응변으로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휘어잡는 솜씨가 대단했던 것이다. 무봉 선생은 역시 백낙천의 영도자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김삿갓은 무봉에게 찬사를 한마디 보내주고 나서 말한다. 그러면 평안도 중강진이 고향이라는 이 선수부터 내기를 시작해 보시오. 이서방은 약간 긴장된 시선으로 좌정을 둘러보며 말한다. 내 고향 중강진은 겨울이면 얼마나 추운지 말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신뢰를 하나 들어 말하겠어요. 중강진은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밖에 나가 오줌을 누면 그 오줌이 고추 끝에서부터 고드름처럼 얼어붙기 시작해 땅에는 한 방울도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했으면 얼마나 추운지 가히 알아볼만 하지 않아요? 그러자 좌중은 와 하고 박수를 치면서 오줌이 땅에는 한 방울도 떨어지지 못하고 고추 끝에 고드름처럼 얼어붙어 버린다니 과연 춥기는 무섭게 추운가 보구나. 그러다가 고추까지 얼어버려서 못 쓰게 되는 거 아닌가? 또 걱정도 팔자네. 고추가 얼어붙어 버리면 마누라가 녹여줄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각기 한마디씩 쓰부려대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평안도 선수인 이서방의 말을 듣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줌이 고추 끝에 고드름 메어 달리듯 얼어붙는다는 표현은 아주 익살스러워서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고무산이 고향인 김 선수가 말씀을 해주시오. 고무산 출신인 김서방이라는 사람은 눈이 사팔뜨기에 코는 나팔코였다. 게다가 입이 비뚤어져 있어서 도무지 표정을 종잡을 수가 없는 얼굴이었다. 김 선수는 눈알을 번뜩이면서 말한다. 오줌이 고추 끝에 고드름처럼 얼어붙는 추위라면 나는 말도 아니하겠어. 내 고향 고무산에서는 그 정도의 추위라면 춥다는 말조차 아니하오. 김서방은 함경도 사투리로 거기까지 말하고 숫제에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추운지 말씀을 계속 하시죠. 김삿갓이 다음을 제쳐가자 김서방은 나팔코를 벌룩거려가면서 다시 말한다. 내 고향 고무산은 겨울이면 암만 말을 짓거려도 말소리가 들려오지 아니하오. 말을 짓거려도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요? 어떤 말소리가 꽁꽁 얼어붙어 버리니 무슨 소리가 들려오? 그 소리에 좌중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성을 울린다. 그러면 고무산 사람들은 한겨울 내내 벙어리 노릇만 해야겠네 그려? 누군가가 그런 말로 놀려대니까 김서방은 이렇게 받아넘기는 것이었다. 말을 전혀 낭해할 수는 없어. 말이 꼭 필요할 때면 하기는 하오. 그러나 그 말은 겨울 동안에는 공중에 얼어붙어 있다가 이듬해 봄이 되야만 공중에서 들려오게 되오. 말소리가 공중에 얼어붙어 버릴 정도라면 고무산의 추위를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게 아니오? 김서방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최후의 승리는 내 것이라는 듯이 큰 기침을 하면서 묘돌하기 안 되는 수염조차 쓰다듬어 내린다. 김서방은 사뭇 도도한 태도였다. 김삿갓은 웃음을 참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겨울에는 말소리가 꽁꽁 얼어붙었다가 하이빙기가 되면 공중에서 수많은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온다는 것은 거짓말치고는 기가 막힌 걸작이었다. 구경꾼들은 연방 웃어대며 회사를 놓는다. 땅이 얼어붙었다가 이듬해 봄에야 들려올 지경이라면 내외간이 잠자리에서 정다운 말을 주고받을 수도 없겠네 그려? 그자 김서방은 도래질을 하며 이렇게 받아넘긴다. 내외간이 이불 속에서 주고받는 말은 절대로 얼어붙지 아니하오. 계집놈과 선인놈이 한 덩어리로 달라붙으면 70대 열기가 발산된다는 것도 모르오? 대답이 너무도 익살스러워 좌중에서는 또 한 번 폭소가 터져나왔다. 김삿갓은 덩달아 웃으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소문에 듣던 대로 백낙천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은 괴짜들이로구나.
춥기 놀이를 하는데 3명의 선수 중에서 2선수의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남은 선수는 백두산 출신의 박서방 한 명뿐이었다. 김서방은 박서방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재촉한다. 이번에는 백두산 출신인 박 선수가 출전해 주시오. 박서방은 말은 아니하고 몸만 와들와들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과 여러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였다. 여보시오, 말은 안 하고 왜 떨기만 하시오? 박서방은 그제야 입을 열어 말한다. 내 고향 추위는 생각만 해도 몸이 와들와들 떨려와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몸을 녹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도 능청스럽게 엄살을 떠는 바람에 좌중은 배를 움켜잡고 웃어대었다. 김삿갓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몸을 녹일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오? 몸을 빨리 녹이기 위해서 술을 몇 잔 마시겠소이다. 박서방은 그렇게 대답하고 자기 손으로 술을 석 잔이나 연달아 따라 마시고 나더니 이제야 꽁꽁 얼어붙었던 몸이 약간 녹아오는 것 같군 하고 술트림까지 꺼르륵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고무산 출신인 김서방이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거린다. 자까 지랄하네. 누구는 술을 마실 줄 몰라서 안 마시는 줄 아는가. 내기는 안 하고 능청스럽게 술은 왜 퍼먹는 거야? 이 친구야, 몸이 꽁꽁 얼어와서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입을 놀릴 수가 없는 걸 어떡하는가. 박서방은 김서방의 횟살을 한마디로 깔아뭉개고 나서 작가 선생, 얼어붙었던 입이 이제야 겨우 떨어졌습니다. 내기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능청을 떤다. 어서 시작하시오. 제 얘기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내 고향 백두산은 어떻게나 추운지 겨울이면 방 안에 촛불을 켜놓아도 그 촛불이 빨갛게 꽁꽁 얼어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촛불을 켜놓고 살아도 촛대 한가락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만했으면 우리 고장이 얼마나 추운지 현명하신 작가 선생은 충분히 짐작하실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뿐이라오. 박서방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서는 아직도 몸이 채 녹지 않아 술을 2잔도 마셔야 하겠는걸 하고 자기 손으로 술을 따라 마시는 것이었다. 좌중에는 또다시 폭소가 터졌다. 이제는 작가 선생이 심판을 내리실 차례입니다. 좌중의 시선은 모두가 김삿갓에게 집중되었다. 김삿갓은 세 선수의 발언을 무척 재미나게 듣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발언에 등급을 매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왜냐하면 김삿갓은 평소에는 무슨 일이나 우열을 가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좌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 분의 말씀은 모두가 훌륭해. 나로서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릴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흥미가 진진했으니까 심판은 안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어떠하겠소이까? 그러자 맨 먼저 반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무봉이었다. 작가 선생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오? 내게는 반드시 승부가 따라야 하는 법이오. 심판을 안 하면 어쩌자는 것이오. 구경꾼들도 심판을 안 해주겠다는 말에 모두가 불만이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밤 내기에는 막걸리가 2마리나 걸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심판을 안 해주시면 이제부터 우리들이 먹게 될 막걸리 값을 누가 냅니까? 듣고 보니 그렇기는 하였다. 승부를 가려주지 않으면 막걸리 값을 낼 사람이 없을 게 아닌가. 알겠소이다. 그러면 심판을 무봉 선생에게 부탁하면 어떻겠소이까? 김삿갓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무봉은 기다리고 있는 듯 얼굴을 번쩍 치켜들며 그러면 어지? 그까지 심판을 누가 못하려고? 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좌중은 하나같이 대강 실세가는 기색을 보이며 그건 안 됩니다. 강을 건너다 사공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세 선수들도 작가 선생은 우리 세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주기가 거북스러워서 그러는 모양이지만은 저희들은 어떤 심판이라도 달게 받을 생각이니 작가 선생께서는 직접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닌가.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김삿갓은 회피할 재주가 없게 되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약속대로 내가 심판을 맡기로 하지요. 그러나 세 선수의 발언 내용이 워낙 난영난제하고 막상막하일 정도로 출중하여 나로서는 등급을 매기기가 여간 어렵지 않군요. 그러니 이 일을 어떡하죠? 아무래도 좋으니 공평무사하게만 해주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일단 등급을 발표하기로 하겠소이다. 그러나 등급을 발표한 뒤에도 불평을 품은 분이 있으면 기탄 없이 이 일을 제기해 주시오. 김삿갓이 거기까지 말하고 등급을 기록한 종이를 손에 집어들자 좌중은 물을 끼얹 듯이 조용해졌다. 김삿갓은 심사용지를 들여다보며 좌중에게 다시 한번 설명한다.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오해가 없기 위해 심사 요령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두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듯이 심사 기준은 누가 거짓말을 더 잘했느냐 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만 가지고는 충분할 것 같지 않아서 물리적 조건도 가미해가면서 결정한 것이니까 그 점은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중은 등급을 하는 일만이 궁금해 제각기 입을 모아 떠든다. 심사 기준은 그만 설명하고 빨리 등급을 발표하시오. 김삿갓은 잠시 눈을 감고 정신을 가다듬은 뒤에 조용한 어조로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장원, 백두산 선수 박서방, 차석, 한경도 선수 김서방, 삼석, 평안도 선수 이서방. 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좌중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백두산 만세! 하고 함성을 올린다. 김삿갓은 세 선수의 얼굴 표정을 재빨리 살펴보았다. 평안도 선수인 이서방은 심판에 별로 불복이 없는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어싸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함경도 선수인 사팔뜨기 김서방은 심판에 불만이 많은지 사팔뜨기 눈을 이리저리 휘번덕거리고 있었다. 게다가 무봉도 김삿갓의 심판에 불복인 모양인지 서클 선생은 심판을 잘못하신 게 아니오? 하고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선수 자신들이 심판에 불만을 품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선수도 아닌 무봉이 남의 심판에 공개적으로 불복을 말한다는 것은 결코 점잖은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웃으면서 무봉에게 이렇게 반문하였다.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생각지 아니합니다. 무봉 선생은 누가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무봉이 당당하게 큰 소리로 대답한다. 장군은 마땅히 함경도 선수인 김서방에게 줘야 오를 것이요. 함경도 선수인 김서방은 그 말에 용기가 솟는지 얼굴에 희색이 난연해진다. 구경하던 대중들도 수긍되는 점이 있는지 저희들끼리 얼굴을 마주보며 거기는 말소리가 꽁꽁 얼어붙었다가 이듬해 봄에야 들려온다는 것은 거짓말치고는 보통 거짓말이 아니야. 하고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김삿갓은 물론 자신의 심판을 만장일치로 승복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판에 불복하고 나서는 데는 난처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어떤 내기에 있어서나 심판에 대한 불평 같은 것은 을에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의 불평 같은 것은 애당초 상대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선수가 아닌 사람들조차 불평을 들고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김삿갓은 물론 자기 딴에는 공평무사하게 심판하느라고 노력했다. 그러나 사팔뜨기 함경도 선수가 노골적으로 불평을 표시하는 데는 한마디의 변명이 없을 수 없었다. 함경도 선수인 김서방과 백두산 선수인 박서방의 발언은 너무나 기발하여 나로서는 장운을 결정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생각다 못한 한 가지 기준을 새로 설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장운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삿갓이 그 기준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무봉이 또다시 반론을 들고 나온다. 말소리가 공중에 꽁꽁 얼어붙어 있다가 이듬해 보면 공중에서 수많은 말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은
얼마나 기발한 이야기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장어는 응당 함경도 선수인 김서방에게 돌려줘야 올 것 같소이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무봉의 월권적인 발언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는지 같은 함경도끼리 편은 들지 말기요.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김삿갓의 귀에 조그맣게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러한 속삭임을 듣고 내심 환멸의 비애를 느꼈다. 무병이 길을 써가며 사팔뜨기 김서방을 장원으로 치켜 세우는 이유가 바로 지방색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김삿갓은 박서방을 장원으로 뽑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둘 필요를 하게 되었다. 그래야 좌중을 둘러보며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설명하였다. 오늘 밤 여러분이 내기를 하게 된 근본 취지는 어느 지방이 더 추우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따지고 본다면 말소리가 얼어붙는 고무산보다는 촛불이 얼어붙는 백두산 쪽이 훨씬 더 춥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백두산 선수를 장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봉이 또다시 반기를 들고 나온다. 뭐가 어째서 고무산보다 백두산이 더 춥다는 말씀이요? 김삿갓은 이왕 내친 김에 당당하게 이렇게 반박하였다. 무봉 선생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입으로 뿜어내는 말소리의 온도는 아무리 높아도 36도를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촛불의 온도는 400도가 넘습니다. 따라서 400도가 더해는 촛불이 얼어버리는 백두산의 추위가 36도의 말소리가 얼어붙는 고무산의 추위보다 훨씬 더 추울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좌중은 그 말을 듣자 과연 사카 선생은 귀신 같은 심판관이시여? 하고 말하며 박수갈채를 보내니 무봉과 사팔뜨기는 그제야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을 장원으로 뽑게 된 명확한 이유를 듣고 나자 김삿갓의 지혜로움에 모두들 감탄을 마지 않았다. 말소리의 온도는 36도일 것은 분명한데 촛불의 온도는 400도나 된다면 말소리가 얼어붙는 고무산 추위보다는 촛불이 얼어붙는 백두산의 추위가 훨씬 심할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 아니겠는가. 김삿갓이 그와 같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심판을 공정하게 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제는 누구도 불평을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카 선생은 아이들에게 글만 잘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 세상 물정에 대해서도 도사이시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와 같은 감탄사가 절로 흘러나올 지경이었다. 백낙천 사람들은 모두가 괴팍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엉큼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서 앵간한 사람은 우습게 보기가 예사다. 그들은 무봉을 대할 때면 언제나 차수어른 하고 겉으로는 슬슬기는 척하지만 실상인즉 속으로는 내까지 게 뭔데 하는 코웃음을 치기가 일쑤였다. 가령 강서방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날 밤의 모임에 늦게 참석하게 된 것은 염라국에 다녀왔기 때문이었다고 멀쩡한 거짓말을 해가면서 무봉을 은근히 걸려주고 있지 않았던가. 그들이 무봉을 농락하는 사건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바로 그날 밤 무봉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문득 우리 마을에는 대장간이 2집이나 있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라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 자기 딴에는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걱정해주는 빛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자 2명의 대장쟁이가 무봉에게 똑같이 머리를 숙여 보이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우리 거울에는 대장간이 2개뿐이어서 손님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데는 별로 걱정이 없사옵니다. 그래. 먹고 살아가기에 걱정이 없다면 다행한 일이로구만 그래. 이러나 저러나 조그만 마을에 대장간이 2집이나 있어서 마을 전체가 대장질 소리로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 이왕이면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대장간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어떨까? 자기 딴에는 마을의 공익을 취하는 척하며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짓거려본 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자 2 사람의 대장장이들은 고개를 굽실거리며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최소원께서 대장간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분부를 내리시면 저희들은 대장간을 오늘이라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삿갓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영업장소를 옮기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봉이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뜻밖의 대답이었기 때문이었다. 대장장이들의 대답을 듣고 놀란 사람은 김삿갓만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도 한결같이 놀라 보이며 여보게들 대장간을 옮기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터인데 자네들은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영업장소를 옮기겠다는 말인가? 하고 물어본다. 그러나 대장장이 맹서방과 공서방은 무슨 속셈에서인지 빙글빙글 웃기만 하였다. 최소원께서 대장간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로서는 안 옮길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 대신 차소원께서 모든 비용을 보상해 주실 테니까 우리들은 그것만 믿고 명령대로 옮겨갈 생각이라네. 대장장이들이 그렇게 나오자 이번에는 무봉 자신이 기절초풍을 하며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대장간을 옮겨갈 비용을 나더러 내놓으란 거린가? 아니 그럼 차소원은 보조금도 안 주시고 맨손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대장장이들이 정색을 하고 나오는 바람에 무봉은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여보게들, 마을 사람들이 조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장간을 먼 곳으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을 뿐이지 내가 언제 이사비용을 대주겠나라고 말을 했단 말인가? 돈이 나올 것을 바라고 대장간을 옮겨가겠나라고 했다면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네. 우리가 대장간을 옮겨가려는 것은 마을의 공익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약계의 갯돈 중에서도 얼마간 보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을 향약계에서 내놓으라는 말이 나오자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개를 흔든다. 자네들이 대장간 옮겨가는 보조금을 마을에서 내놓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사태가 그처럼 점점 확대되어 가자 무봉은 차라리 말을 꺼내지 않았던 것만 같지 못했다. 그리하여 얼른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내놓았다. 자네들이 비용 관계로 대장간을 옮겨갈 수 없노라면 그대로 있어도 무방하지. 이사비용을 보조해 줄 돈은 아무 데서도 나올 데가 없으니까 말일세. 무봉은 거기까지 말하고 그만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잠시 뜸을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들이 나의 의견대로 대장간을 옮겨주기만 한다면 보조금은 못 줄 망정 내가 술은 한 잔 톡톡히 사기로 하겠네. 그것만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둠세. 무봉은 적당히 휘갑을 쳐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것도 되는 대로 씹으려 된 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자 대장장이들은 그 말을 듣고 나더니 무슨 생각에서인지 저희끼리 고개를 2번 끄덕이다가 문득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좋습니다. 차소어른께서 그처럼 말씀하시니 저희들은 대장간을 옮기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술은 톡톡히 사주셔야겠습니다. 김삿갓은 그들의 속셈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무봉은 대장장이들이 자기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손해를 무릅쓰고 대장간을 옮겨가겠다는 줄로 알고 어깨가 으쓱해 왔다. 자신의 권위가 그만큼 확고부동해진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자네들이 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손해를 봐가면서 대장간을 옮기기로 하였다니 정말로 고마우이. 대장간을 옮겨 나가든 나도 자네들의 성의를 생각해 술을 톡톡히 사주도록 하겠네. 설마 빈말은 아니시겠죠? 이 사람아 장부인은 중천금인데 설마니 내가 자네들과 이 약속을 어기겠는가?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술을 사주신다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어서 말해보게. 저희들은 돼지고기를 무척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왕 술을 사주시거든 술안주로 돼지다리 하나만 곁들여 주십시오. 그래야만 사카 선생도 함께 모실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카 선생도 같이 모시도록 해달라는 말인가?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일세. 자네들이 내 말대로 대장간을 옮겨주기만 한다면 돼지다리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야.
그런 줄 알고 대장간을 옮기고 나가던 나를 찾아오게. 무봉이 철석 같은 약속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김삿갓은 무봉과 함께 서당으로 돌아오면서 대장간을 옮기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 터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속셈으로 대장간을 옮기겠다는 것이죠? 하고 물어보았다. 무봉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무식한 것들이 무슨 속셈이 있겠소이까? 다만 마을의 영도자인 내가 대장간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니까 그들은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지못해 옮겨갈 것이요. 그러나 김삿갓은 도리질을 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무슨 꿍꿍이 속이 따로 있는 것 같던걸요. 혹시 무봉 선생은 그들의 감기에 걸려든 것이 아니요? 무식한 것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말씀이요? 마을의 형약을 내가 직접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마을의 사람들은 내 말이라면 모두들 어렵게 여겨서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무봉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김삿갓이 보기에는 마을 사람들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저씨 해가면서 모 먹인다는 말이 있거니와 백낙천 사람들이야말로 무봉을 차수어른 하고 높이 받들어 모시는 척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골탕을 먹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김삿갓은 물론 대장장이들이 어떤 흉계로 무봉에게 골탕을 먹이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꿍꿍이 속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석양 무렵 대장장이 공서방과 맹서방은 막걸리 한 말에 돼지다리 하나를 어깨에 둘러매고 아무 예고도 없이 김삿갓을 불쑥 찾아왔다. 석갓 선생 안녕하십니까? 김삿갓은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오늘은 웬일로 이처럼 어려운 걸음을 하셨소이까? 선생을 모시고 가서 차수어른에게 술을 얻어먹으려고 오는 길이옵니다. 차수어른께서는 지금 약국에 계시겠지요? 조금 전에 약국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석갓 선생도 저희들과 함께 약국으로 술을 얻어 자시러 가십시다. 술을 얻어 자시러 왔다는 것을 보니 그동안의 대장간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신 모양이구려. 그게 사실인가요? 김삿갓은 암만 해도 수상스러워서 따져 물어보았다. 그러자 대장장이들은 약속이 난 듯 입을 모아 대답한다. 저희들이 대장간을 넘기지 않고서야 무슨 낯으로 차수어른한테 술을 얻어먹으러 왔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은 어제 날짜로 대장간을 깨끗이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요? 대장간을 옮기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 터인데. 김삿갓은 내심 의구심을 품으며 대장간을 옮기면 무봉 선생이 술을 사겠나라고 하시더니 두 분은 그래서 오신 모양이군요. 그런데 술과 돼지다리를 두 분이 직접 둘러매고 온 것은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물었다. 술을 얻어먹기로 되어 있는 그들이 술과 돼지다리를 직접 둘러매고 온 것이 우스웠던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빙그레 웃고 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말씀입니까? 술과 안주를 이제부터 사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기에 차수어른의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저희들이 직접 사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나 돈을 차수어른한테서 당장 받아낼 작정입니다. 무봉이 혹시라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까 봐 술과 돼지다리를 저희들이 직접 사가지고 온 것이 분명해 보였다. 김삿갓은 소리를 내 웃었다. 당신네들은 사고방식이 어때카나 흉이시도 한지 무봉 선생을 움치고 뛸 수 없게 만들었구려. 아무튼 무봉 선생이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다니까 약국으로 건너가 봅시다. 세 사람이 대거하여 백중국으로 건너오니 무봉은 낮잠에서 깨어나며 대뜸 대장장이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저네들은 내가 말한 대로 대장간을 모두들 옮겨버렸는가? 대장장이들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대답한다. 어느 양이라고 대장간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대장간을 어제로서 깨끗이 옮겨버렸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김삿갓은 그들의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무봉은 공서방과 맹서방이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들어준 것이
무척 고맙게 여겨지는지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말한다. 자네들이 나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줘서 대장간을 모두 옮겨주었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그러면 약속대로 오늘은 내가 자네들한테 술을 대접하기로 함세. 모범은 그렇게 말하다가 공서방과 맹서방이 술과 돼지다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란다. 아니 이놈들아, 술은 내가 사기로 되어 있는데 자네들이 어쩌려고 그런 것을 사가지고 왔는가? 모범은 대장장이들이 술과 돼지다리를 선물로 가지고 온 줄로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런 말에 쉽게 걸려들 맹서방과 공서방은 아니었다. 아니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물로 가져온 것이 아니옵니다. 차소른께서 술과 안주를 사오시려면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금은 차소른께서 지금 지불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범은 얼굴이 멋쓰게지면서 그래, 모두 얼마나 되는가? 술 한 말 값은 단냥이었고 돼지다리 값은 7냥이옵니다. 시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랐다. 이 사람들이 모봉에게 단단한 바가지를 씌울 작정이로구나. 모범은 대장간을 옮겨준 것만이 고마워서 차마 미주알 고주알 따질 형편이 못 되었다. 그리하여 즉석에서 돈을 건네주며 말한다. 돈은 깨끗이 치러 쏘았으니 이젠 술이나 먹세. 이윽고 네 사람은 한 상에 둘러앉아 돼지다리 불고기를 안주로 삼아가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술이 몇십 배 돌아가자 모범은 좌중을 둘러보며 호기를 부린다. 말이야 말대로 말이지. 내가 없으면 우리 마을의 질서는 말이 아닐 걸세. 마을이 잘 되려면 자네들처럼 어른의 말씀을 잘 들어줘야 하는 법이야. 공서방과 맹서방은 머리를 굽실거려가며 적당히 맞장구를 친다.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차소른께서 안 계셨으면 우리 마을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이옵니다. 그러기에 어느 마을을 막론하고 어른이 한 사람씩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이야. 이번 일만 해도 자네들이 내 말대로 대장간을 옮겨주어서 이제부터는 우리 마을이 얼마나 조용할 것인가. 그러자 공서방이라는 자가 김삿갓의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소근거리는 것이 아닌가. 작가들은 우리가 대장길을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을이 시끄럽기는 조금 더 다름이 없을 것이옵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에 김삿갓은 어리둥절하였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대장간을 옮겨갔으면 마을이 조용해져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오. 공서방은 대답을 안 하고 국으로 술만 마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삿갓은 궁금증을 맹서방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여보시오 맹서방, 대장간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면서 마을이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은 무슨 소리요? 혹시 당신네들은 대장간을 옮겨가지도 아니하고 술을 얻어먹기 위해서 멀쩡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오? 맹서방이 정색을 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놉시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모두 다 대장간을 옮긴 것만은 확실합니다. 대장간을 옮겨간 것이 사실이라면 마을은 응당 조용해져야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말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맹서방은 모봉의 눈치를 살펴가며 조그만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대장간을 옮겨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이 조용하지 못하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요. 김삿갓은 무봉을 대신하여 대장간 이동 문제의 진상을 본격적으로 규명해 볼 생각이었다. 그들의 태도가 처음부터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대장간을 옮겨갔는데도 마을이 조용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요? 김삿갓이 꼬치꼬치 파고들 기세를 보이자 그들은 그제야 약간 당황하는 빛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저소른의 분부대로 저희들 두 사람이 모두 다 대장간을 옮긴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어째서 마을이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요? 김삿갓이 다그쳐 묻자 맹서방과 공서방은 저희끼리 얼굴을 마주보며 잠시 말이 없더니 문득 공서방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맹서방네 대장간은 저희 집으로 옮겨왔고 저희 집 대장간은 맹서방네 집으로 옮겨간 것이옵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펄쩍 뛰었다. 뭐야?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대장간을 바꿨을 뿐이 아니오.
이를테면 그런 셈이죠. 맹수방네는 식구가 많은데 집이 좁았고 저는 집은 넓은데 식구가 적어서 우리 두 사람은 수째 집을 바꿔버린 것이지요. 집을 바꾸다 보니 집에 딸려있는 대장간도 절로 옮기게 된 것이지요. 이러나 저러나 차수른의 말씀대로 우리가 대장간을 옮겨간 것만은 사실이 아니옵니까? 자기네의 필요에 따라 집을 경원하고 나서 모봉한테 술까지 얻어먹으러 온 그들의 얌치에 김삿갓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모봉은 그들의 속임수를 그지야 알아채고 벼랑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였다. 김삿갓은 맹서방과 공서방의 암수에 깜짝같이 속은 일이 분하다기보다 오히려 어이가 없었다. 저희들의 편의에 따라 집을 바꾸고 나서 모봉의 등을 쳐먹기 위해서 술과 돼지다리까지 자기네가 직접 사가지고 온 그들의 후한무치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모봉은 그들에게 골탕을 먹은 것이 어지간히 화가 동하는지 한동안은 얼굴만 불그락 푸르락하고 있었다. 모봉의 입에서 금방 벼락이 떨어질 것만 같아 김삿갓은 가슴을 쬐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봉은 벼랑간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바탕 웃고 나더니 이 사람들아, 자네들이 내 말을 그렇게까지 어렵게 들어주어서 너무도 고맙네. 자네들이 돈 때문에 대장간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는 못할승망정 내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집을 바꾸기까지 했다니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자네들이 내게 대한 성의를 그만큼 보여주었으니 나로서는 그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술을 마음껏 마시게 라고 말하며 공서방과 맹서방에게 새삼스레 술잔을 내밀어 주는 것이 아닌가. 모봉은 언젠가도 강서방에게 욕을 당했을 때 한바탕의 웃음으로 그 자리를 멋들어지게 뒤집어 놓은 일이 있더니 이날도 그런 수법으로 자신의 위세를 억지로나마 펼쳐 보이려고 했던 것이다. 김삿갓은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모봉의 하이 같은 도량에 머리가 절로 수그러들 뿐이었다. 모봉이 모욕을 당하고 나서도 그처럼 대범하고도 대담하게 나오니까 이제는 공서방과 맹서방이 오히려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술을 2잔 더 받아 마시고 나더니 총총히 꽁무니를 빼 달아나 버렸다. 김삿갓은 모봉과 또 둘이 되자 이렇게 말했다. 모봉 선생의 하이 같은 도량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그와 같은 암수를 써서 사람을 골리려고 했을까요? 그러자 모봉은 또다시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맹서방이나 공서방 따위는 술잔이나 얻어먹으려고 그런 잔꾀를 부린 것이니 내 어찌 그런 쥐새끼 같은 것들을 상대로 화를 내겠소이까? 모르면 모르되 그 자들은 나에게 골탕을 먹었다고 지금쯤은 자랑삼아 떠들고 다닐 것이요. 그러나 두고 보시오. 백낙촌 마을 것들은 변전이 영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언젠가는 나의 충복이 되고 말 것이요. 변조은이 영감님 한 분만은 암만해도 자신이 없으신 모양이요. 솔직히 말하거니와 변조니만은 나의 손아귀에 들어올 인물이 아닌 걸 어떡하오. 모봉은 통쾌하게 웃고 나서 술 한 잔을 단숨에 쭉 들이켜 버리는 것이었다.